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3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일 도쿄에서 487명, 카나가와 218명, 사이타마 132명, 치바 109명, hyogo 104명, 오사카 213명, 홋카이도 31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0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5만 2,41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5만 3,13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27명, 아이치, 도쿄에서 각각 13명, hyogo, 홋카이도, 카나가와에서 각각 10명 등 총 11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3만 273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3만 286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31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38,262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8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48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9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97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33명으로 전체의 약 48%, 60대 이상은 총 31명으로 약 14%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39명, 시설 내 감염이 16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0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세에서 100세 이상의 남녀 13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증가한 73명, 입원 환자는 83명 감소한 193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 1913명, 누적 사망자 수는 207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까지 남은 기간은 50일. 1일 일본에 도착한 호주 여자 소프트볼 대표는 매일 PCR 검사를 받고 있으며 5일부터 연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夜ご飯はめっちゃ美味しかったです。 저녁 식사도 아크릴판을 사이에 둔 채 식사하였습니다. The Olympic Games for me has been an absolute dream my entire life. We will be doing all we can to stay safe and help those people around us as well as preparing for the Olympics. The Olympics is a very big deal, but the health and well-being of Japan's people is even more important. 도쿄올림픽의 개막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 분과회 오미 회장은 몇 가지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今の状況でやるっていうのは普通はないわけですよね、このパンデミックで。そういう状況の中でや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開催の規模ですよね、これをできるだけ小さくして、管理の体制をできるだけ強化するというのは、私はオリンピックを主催する人の義務だと。これやること自体が結局、第5波をですね、大きくしてしまう危険性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そもそもこのオリンピック、今回こういう状況の中で一体何のためにやるのか、目的ですよね。もうそういうことがちょっと明らかになってないので、このことを私はしっかりとはっきりと明言することが、実は人々の協力を得られるかどうかという非常に重要な観点だと思うので、なぜやるのかということ、あるいはオリンピック委員会の人がどれだけ汗をかくのかと、そういうことが明確になって初めて一般の市民はそれならこの特別な状況を乗り越えようと協力しようという気になるんだと思いますけど、関係者がしっかりとしたビジョンと理由ですよね、これを述べることは私は極めて重要だと思います。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例えば本当に緊急事態宣言がステージ4のような状況でオリンピック開催を迎えてしまったときに、私たちはこの感染を抑えながら五輪のオリンピックを無事終わらせることっていうのは可能なんでしょうか。私どもはオリンピックの開催にかかわらず、その緊急事態宣言を出すような、ほぼステージ4というレベルですよね、これについてはなるべく避けるように、これは国、自治体、我々一般市民も努力する必要がある。この地域の感染をどれだけ最小化するということに向けて、最大限の努力をするというのは、
オーガナイザーの私は当然の責任だと思います。 1일 코이케 지사가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로 요요기 공원을 전용할 것으로 밝혀 화제가 된 퍼블릭 뷰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スタジアムの中での感染のリスクよりもですね、いわゆる地域コミュニティですよね、これは東京だけじゃなく全国、これの方がはるかに大きいというのが、私どもの専門家の考えであります。パブリックビューイングというものがあれば、当然、これは応援することがあれで、声を上げて喜びを表すということもあるだろうし、みんなで一杯飲もうというようなこともあり得るわけですよね。場所がどこであろうがですね、わざわざリスクを高めるようなことをやるというのが、なかなか一般の市民には理解ができにくいんじゃないのかというのが我々専門家の考えです。 코이케 지사는 2일 도의회에서 올림픽 개최를 향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観客数にかかる判断は今月中に国内のスポーツイベント等におけます上限基準に準じることを基本に決定することといたしております。引き続き総力を挙げまして感染の再拡大を防ぎ、徹底的に抑え込むため、現下のコロナ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とともに、関係機関と連携、協力をして、安全安心な大会の開催に向け着実に準備を進めてまいります。そして2020大会に向けたさまざまなレガシーを発展させてサステナブルリカバリーを実現してまいります。 또 코이케 지사는 츠키지 이외의 새로운 대규모 접종 장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要はそのワクチンの接種をいかにスピード感を持って広げていくかが全体のですねこの免疫といいましょうか、それを確保する、その道に進んでいくと、それにプラスになるような大規模接種会場、これ、区市町村と連携が必要になりますので、都としても後押しをしていくといいましょうか、都が主体的に行うということを考えております。かなり走りながら考えるところもありますけれど、要はスピード感を持って確実にワクチンの接種を進めるということに他なりません。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에 대해 대회조직위원회는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이 사퇴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도쿄대회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접대나 대회 운영에 종사하는 자원봉사로서 대략 8만 명의 참가를 전망하고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 1만 명 이상이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퇴의 이유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이나 스케줄 사정 등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 자원봉사에 대해 올해 2월 조직위원회의 모리 전 회장의 여성 비하 발언으로 약 1000명이 사퇴를 신청하였지만 그 후 3개월간 사퇴자가 급증하였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간소화나 해외 관광객의 수용의 단념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운영에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효고현 아마가사키시는 1일 고령자 시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에 접종해서 시설의 직원들 6명에게 백신을 희석하지 않고 원액체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1일 시내 고령자 시설에서 직원들 30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의 선행 접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에서는 이 중 6명에게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지 않은 백신의 원액 0.3ml를 접종했다고 합니다. 이는 원래 접종하는 백신의 5배의 농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현재까지 원액을 맞은 6명에게 몸에 이상은 없었으며 앞으로 일주일 정도 건강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아마가사키시에서는 보통 접종 시 간호사 2사람이 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 시설에서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향후 확인 체제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2일 코로나19 백신의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8억 달러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さらなる貢献を行うべく、今後8億ドルを追加拠出し、COVAXファシリテに対し、合計10億ドルの貢献を行うことを表明をいたします。 이어 스가 총리는 일본에서 제조하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3천만 회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 시간 오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40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코백스 프로젝트로 인해 개발도상국 인구의 30% 백신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4월 말 시점에 약 17억 달러가 부족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측근으로 알려진 스가와라 전 경제산업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의원직 사직원을 제출한 데 대해 자민당 총재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自民党所属の国会議員がこうしたことになったことについては大変申し訳ない、このように思います。 이날 밤 스가 총리는 스가와라 씨의 의원직 사직에 대해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또 스가와라 씨의 설명 책임에 대해서는 시기를 봐서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스가와라 씨는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달 지급되는 민간기업의 보너스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기말수당 314만여 엔을 전액 반납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만약 법률상 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제 지역에 전액 보낼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스가와라 씨의 의원 사직원은 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밥가게에서 회식한 사실에 대해 일본 의사회의 나카가와 회장이 해명을 했습니다. 時期とそれから例えばアクリル板がない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も事前に確認してないので、その辺では不十分だったかなと思っています。 일본 의사회의 나카가와 회장은 작년 여름 외출 자제를 호소하는 가운데 지인의 여성과 초밥가게에서 회식을 했다고 주간지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나카가와 회장은 지난 2일 회식에 대해 규칙에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가게 감염대책 확인은 미흡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나카가와 씨는 보도된 것 외에 다른 회식은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앞으로 판단에 잘못이 없도록 자신의 직책을 다하고 신뢰 회복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신사 KDDI는 2일 음식 택배 서비스 메뉴화의 자본 업무 제휴를 발표하였습니다. 55gen으로 20%를 출자함으로써 코로나 시국에서 수요가 높아지는 음식 배달업과 연계하여 결제 서비스의 이용 증가 등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메뉴는 지난해 4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벤처기업으로 가맹점은 6만 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금 인하 등으로 주력인 통신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KDDI는 금융 등 비통신 분야에 힘을 실어 메뉴와의 연계로 스마트폰 결제인 auPay의 이용 증가나 신서비스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 통신회사도 음식 배달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우버이츠의 모회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그룹 산하인 라인은 대마의 칸을 실질적으로 자회사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